자, 오늘 4월 4일 월요일 시장. 이제 4월 시장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증시의 거래대금이 꽃 구경이라도 갔는지 또 가출해 버렸습니다. 주말에 생각했던 것처럼 4월 시장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시작하자마자 대단한 매매나 바쁘게 매매하기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현재 관찰하고 있는 종목들 알맞는 위치에 마무리를 해주는지 잘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깡패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나왔지만 이미 그릇을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종목들만 나오고 있기에 제 그릇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이나 한신제약 제가 예전처럼 트레이딩에 미쳤다면 고점이든 말든 단순 거래대금만 보고 매매를 했겠지만 저는 예전같이 거래세를 땅에 버리는 잦은 매매를 줄이고 있기에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매매 영상이 뜸한 것도 제가 거래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딱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매매를 하거나 오버나잇 스윙 쪽에 힘을 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단타 매매 영상이 좀 부족했습니다. 혹시나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종목들이 일동제약이랑 한신기계를 제외하면 굉장히 지루한 상태인데 오늘도 지루한 니치 이야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금을 굴릴 계획이냐면 단타 칠 돈과 스윙까지 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제 전 재산을 리츠에 전부 다 때려 넣을 생각 중입니다. 그 전에 이미 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큼 다 상승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것은 이제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출발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쪽입니다. 현재 해외 리츠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상장하는 KB자산운용에서 내놓는 벨기에 자산을 기초로 한 리츠와 대신증권 쪽에서도 알차게 준비하는 해외 리츠 쪽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내용을 확인한 뒤에 현재 가지고 있는 한 개 종목과 플러스해서 KB 쪽에서 내놓는 리츠 그 두 개는 무조건 기본에 그리고 대신이나 올해 상장하는 여러 가지 리츠들 상황을 보고 결정해가지고 최소 고정 두 개에서 최대 네다섯 개까지 전부 몰빵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상장한 코람코 더원 리츠와 리츠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참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제 기준으로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코람코라는 이름이 있어서 신뢰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서 바로 시초가에 주운 다음에 셋째 날에 좀 오른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도 매일매일 리츠 기준으로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져다 줄 영향이 어떤 거냐면 저는 올해 상장하는 것들 중에 이제 몰빵해서 장기 투자로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몇 개씩 있는 상태였는데 이 코람코 더원 리츠나 최근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가져오는 영향이 뭐냐면 이제 상장하는 리츠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기에는 글렀습니다. 나중에 뻥튀기 돼서 내려간다면 또 패턴이 정상화되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기가 어렵고 진짜 심하게는 5,500원, 5,800원 좀 많이 뛰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에 아무리 장기로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막 5,800원 이런 식으로 시초가가 형성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이번에 코람코 더니츠의 상승이 그렇게 반갑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이 리츠의 상승세가 제발 좀 당분간 꺾여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당장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것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단타나 단기 전략 설명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루한 위치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시드가 커지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기고 난다면 분명히 이런 안전한 쪽으로 눈 돌리는 날이 오실 겁니다. 단타가 주력이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 큰 금액으로 1% 빼먹는 것도 성취감이 꽤나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 상태를 보시면 진짜 할 게 없으면 레버리지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지금 둘 다 추세가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또 유지해주는 단계에서 예전처럼 며칠 가지 않아서 또 2, 3%의 폭락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다면 이번에도 다시 저점을 깨러 가는 위험한 상황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저번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뭐 종목이 없다고, 새로운 종목이 없다곤 하지만 또 거래대금이 잠깐 가출했다고 하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면은 언제라도 종목이나 가출했던 거래대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월 출발 현재 지수 상황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충분히 과감함만 있다면 적극적인 스윙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히 한 게 뭐냐면 한 종목 지켜보던 거 스윙으로 넣었으며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해줄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좋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충분히 종가에 따라 붙거나 시간의 거래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나 오늘 넷게임즈처럼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길게 음봉으로 마감을 할까봐 장중에는 함부로 넣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나중에 3시 지나고 나서 캔들이 좀 괜찮게 마감할 때 몸통 좀 살아 있을 때 그때 따라 붙으려 했는데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 26,500원 정도 눈대중으로 한 이 정도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면 아마 종가나 시간에 거래해서 또는 다음 날에 뭐 장 초반에 눌림목이라든지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꼬리가 길기 때문에 장중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종가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해주는지 지켜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5,000원 호가를 다시 뚫었는데 현재 상태를 보시면 4월 1일 금요일 시장에 최악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단타가 나가면서 최악의 캔들이 나왔는데 그대로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말에 설명드린 내용이랑 정확하게 겹치는데 최근에 이 자리가 가깝고 외국인이 단타로 털어먹은 흔적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이 단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리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언제라도 외국인은 또 단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40만 주 물량을 또 내일 판다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겠지만 자리가 가깝다면 언제라도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5,520원, 신고가가 5,520원인데 현재로서는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태고 최악의 캔들이 떴는데 이 캔들을 하루 만에 회복해준다. 저는 이거 자체를 제 차트에서는 좋은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이 외국인 단타가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 나가면서 시세를 언제라도 망칠 수가 있으며 또 올리게 된다면은 T플렉스처럼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고려시멘트도 지금 외국인 단타는 붙지 않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가 5,600원입니다. 작년에 고점이 5,600원이었고 최근에 있었던 3월 29일 이때가 고점까지 딱 터치를 했다가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해준다?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그러면은 그 뒤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불꽃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외국인 단타가 장 시작하자마자 붙어가지고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3월 29일 캔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작정하고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올리는 날이 거리가 가까울 때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이 수급 주체가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결정하는 날에 불꽃놀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또 고점을 뚫었는데 이거는 뭐 심심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냥 빈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또 이 상황에서 관기가 붙어가지고 뭐 충분히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관기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기란 장 시작하자마자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속도로 수직으로 막 20% 이상씩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신기계도 심심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내는데 그 전부터 보유자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제는 좀 예쁜 그림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거래대금과 함께 상장 후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첫 출발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금액을 넣어서 그냥 끝까지 버텨보는 식으로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거나 아무 위치에 사서 무기한 보유하는 여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있다면 누구라도 돈 벌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될 것입니다.